포장마차 여주인 알지? 혼자 산지 오래됐다던데 얼마나 외롭겠어. 잘 준대잖아. 조합장도 맨날 도장 찍잖아. 푹 빠져서 식당 자리도 준다던데? 안녕하세요. 바람에 실린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미추홀구 재개발 공사장 근처 간판도 낡아 글씨가 희미해진 포장마차 하나만이 불빛을 밝히고 있었다. 7월의 끝자락 후텁지근한 저녁 공기가 땀에 절은 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나는 59의 나이에도 매일 저녁 이 자리를 지켰다. 남편이 떠난 지 8년 홀로 포장마차를 운영하며 두 아이를 키웠다. 하나는 대학 교수가 되었고 다른 하나는 간호사가 되어 모두 서울로 떠났다. 이제 나에게 남은 것은 낡은 포장마차와 매일 밤 찾아오는 단골 손님들 뿐이었다. 사장님, 오늘도 복날인데 이 시간까지 장사하세요? 문이 열리며 들어온 건 박성태였다. 하루 종일 공사장에서 일하고 온 듯 얼굴에는 먼지가 잔뜩 묻어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언제나 눈빛만은 따뜻했다. 66의 나이가 무색할 만큼 단단한 팔뚝과 구릿빛 피부가 그의 오랜 노동을 말해주고 있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좀 일찍 오셨네요. 내가 소주 한 병을 꺼내 내밀자 그는 무뚝뚝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매일 똑같은 인사, 똑같은 메뉴, 똑같은 자리. 우리의 관계는 그렇게 단순했다. 하지만 나는 그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퇴근할 때까지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다. 오늘은 일이 빨리 끝났어요. 철거하려던 집에 할머니가 안 나가겠다고 하셔서 내일 다시 가기로 했죠. 그의 목소리에 묻어나는 피로감이 내 마음을 무겁게 했다. 나는 말없이 계란말이를 부쳐 그의 앞에 내려놓았다. 사장님, 뭐 남는다고 자꾸 주세요? 난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의 말투는 퉁명스러웠지만 입가에 머금은 미소는 그 말과 달랐다. 나는 그저 웃으며 대답했다. 드세요. 어차피 버릴 거 당신이나 먹어요. 그는 소주 한 잔을 단숨에 비우고 나서야 계란말이에 젓가락을 댔다. 그의 손이 거칠었다. 마디마디가 굵고 상처투성이었다. 일하다 다친 걸까? 아니면 오랜 세월 쌓인 흔적일까? 나는 문득 그의 손을 잡아보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하지만 그저 소주병을 다시 채워주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내일부터 비가 많이 온대요. 공사는 어떻게 되나요? 며칠은 쉬게 되겠죠. 뭐, 일당 없는 날이 생기는 거지. 그의 말에 나는 안주 하나를 더 내어주었다. 노가리를 양념에 버무려 내밀자 그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이건 또 뭐예요? 비 오는 날 먹으면 좋다잖아요. 미리 드세요. 그는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결국 맛있게 먹었다. 나는 그의 모습을 바라보며 혼자 미소 지었다. 이런 소소한 대화와 눈빛 교환이 내 하루를 버티게 하는 힘이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느껴보지 못한 따뜻함이었다. 포장마차에는 다른 손님들도 있었지만 그들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 같았다. 오직 성태만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런 내 마음을 누구에게도, 심지어 나 자신에게도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59의 나이에 무슨 설렘이란 말인가. 그저 단골 손님과 사장의 관계일 뿐이라고 나는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내일은 안 올지도 모르겠네요. 비가 많이 온다면. 성태의 말에 나는 왠지 모를 서운함을 느꼈다. 그가 오지 않는 날이면 포장마차는 더욱 적막하게 느껴졌다. 그래도 저녁은 드셔야죠. 비가 와도 열어요, 저는. 내 말에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했다. 창밖으로 어둠이 짙게 깔리고 있었다.
여름밤의 후덥지근한 공기가 포장마차 안을 가득 채웠다. 그는 마지막 잔을 비우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럼 내일 봐요, 사장님. 그가 문을 열고 나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말없이 한숨을 내쉬었다. 왜 이런 감정이 일어나는지 나도 알 수 없었다. 포장마차의 불빛 아래 홀로 남겨진 나는 텅 빈 소주잔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다. 내가 기다리는 건 손님이 아니라 그 사람, 박성태라는 걸. 다음 날 아침부터 하늘에서는 예보대로 비가 쏟아졌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에 눈을 떴다. 달력을 보니 이달 말일이었다. 월세를 내야 할 시간이다. 벌써 이 자리에서 15년을 버텼다. 처음엔 남편과 함께 시작했지만 그가 떠난 뒤로는 혼자서 모든 것을 해왔다. 아이들 대학 등록금, 결혼 비용까지 모두 이 좁은 포장마차에서 번 돈으로 감당했다. 비가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을 바라보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문득 어제 성태가 했던 말이 생각났다. 오늘은 오지 않을 거라고 했지. 가슴 한구석이 싸늘하게 식어갔다. 이런 감정을 느낀 지 얼마나 됐을까.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다. 어머, 진희 씨. 계세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재개발 조합장인 진수였다. 그는 언제나 단정한 차림새에 미소를 잃지 않았지만 어쩐지 그 미소가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았다. 네, 들어오세요. 비가 많이 오네요. 진수는 우산에 묻은 빗물을 털며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이거 드리러 왔어요. 이제 슬슬 시간이 됐네요.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숨이 막혔다. 진수가 내민 서류에는 철거 예정 통보라는 글자가 선명했다. 한 달 정도 남았네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다. 15년 동안 내 삶의 터전이었던 이곳을 떠나야 한다니.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나는 애써 미소를 지었다. 알겠습니다. 준비할게요. 진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사실 진희 씨를 위해 다른 자리도 알아봤어요. 새 상가가 들어서면 거기에 식당 자리를. 그의 말에 나는 고개를 저었다.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진수가 나에게 마음이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 마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내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으니까. 고맙지만 그냥 정리하려고요. 아이들도 다 독립했고 이제 쉬어도 될 것 같아요. 진수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다가 다시 미소를 되찾았다. 그래도 생각 한번 해보세요. 기회는 항상 열려 있으니까요. 그가 떠난 후 나는 창가에 앉아 내리는 비를 바라보았다. 15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이곳에서 남편과 함께했던 시간, 아이들이 숙제하던 모습, 그리고 성태가 매일 밤 이 자리에 앉아 소주를 마시던 모습까지. 문득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들어보니 비에 흠뻑 젖은 성태가 서 있었다. 그는 머리카락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평소와 같은 자리에 앉았다. 비 오는데도 왔네요. 내 말에 그는 무뚝뚝하게 대답했다. 일이 없으니까 할 일도 없고 집에 있자니 답답해서요. 나는 수건을 건네며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무언가 달랐다. 눈빛이 흐려 보였다. 무슨 일 있어요?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다. 우리 현장도 한 달 후면 다 철거된대요. 다른 현장으로 옮겨야 할 것 같아요. 그의 말에 나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한 달 후, 내 포장마차가 사라지는 날, 그도 이곳을 떠나는구나. 우리의 인연도 여기까지인가. 저도 한 달 후면 여기 철거돼요.
내 말에 성태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다. 그의 눈에서 나와 같은 상실감을 읽을 수 있었다. 그럼 어디로 가실 거예요? 글쎄요. 아직 정하지 않았어요. 침묵이 우리 사이를 감쌌다. 빗소리만이 포장마차 안을 가득 채웠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소주를 한 잔 따라 그에게 건넸다. 그는 한 번에 비웠다. 사장님, 네, 우리 다른 곳에서도 만날 수 있을까요? 그의 질문에 내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나도 모르게 손이 떨렸다. 이게 무슨 감정일까? 이 나이에 소녀처럼 설레다니. 그럼요. 당연하죠. 나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눈시울은 뜨거워져 있었다. 성태는 그런 내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내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아주었다. 울지 마세요. 어디 있든 찾아갈게요. 그의 손길이 내 얼굴에 닿는 순간 나는 알았다. 이 감정이 단순한 정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의 마음도 내 마음과 같다는 것을. 밖에서는 빗소리가 점점 거세졌다. 하지만 포장마차 안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다. 비는 사흘 동안 쉬지 않고 내렸다. 장마철이라 그런지 하늘은 계속해서 잿빛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다. 포장마차 천장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렸다. 조금씩 새는 곳이 있었지만 이제 곧 철거될 곳에 무슨 수리를 하겠나 싶어 그냥 양동이를 받쳐두었다. 성태는 날마다 포장마차를 찾았다. 일이 없다고 했지만 나는 그가 나를 보기 위해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나 역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런 감정이 너무 오랜만이라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우리는 말없이도 서로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오늘은 손님이 없네요. 비가 유난히 세차게 내리던 저녁, 성태가 포장마차에 들어왔을 때 나는 혼자 앉아 있었다. 이런 궂은 날씨에 포장마차를 찾는 이는 없었다. 네, 당신밖에 없어요. 그는 평소와 같은 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무언가 달랐다. 그의 눈빛이, 그리고 내 심장 박동이. 진희 씨, 그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불렀다. 언제나 사장님이라고만 부르던 그였기에 내 이름을 듣는 순간 가슴이 떨렸다. 이름을 어떻게 알았어요? 저번에 조합장이 부르는 걸 들었어요. 조합장? 진수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며칠 전부터 그는 자주 포장마차를 찾았다. 항상 나에게 새 상가의 자리를 권했고 그때마다 나는 거절했다. 그런 진수의 모습을 성태가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이 묘하게 신경 쓰였다. 아, 그랬군요. 근데 그 조합장이랑 친하신가 봐요? 성태의 목소리에 묘한 긴장감이 느껴졌다. 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냥 재개발 때문에 자주 만나는 것뿐이에요. 그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다. 나는 소주를 따라주며 물었다. 성태 씨는 가족이 있어요?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다. 10년 전에 이혼했어요. 딸이 하나 있는데 부산에 살아요. 가끔 전화만 하죠. 그의 목소리에서 쓸쓸함이 느껴졌다. 나는 그의 손 위에 조심스럽게 내 손을 올려놓았다. 외롭겠네요. 진희 씨는요? 남편은 8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아이들은 둘 다 서울에 있고요. 다들 제 삶이 있으니까 가끔 보는 정도죠.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은 채 침묵했다. 밖에서는 비가 내리고 포장마차 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성태의 손이 따뜻했다. 굳은 살이 박힌 손이었지만 그 손길이 내 마음을 움직였다. 진희 씨, 네, 요즘 자꾸 생각나요. 그의 고백에 내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나이 59에 이런 감정을 느낀다는 게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너무나 행복했다. 나도 당신이 생각나요. 우리의 눈이 마주쳤다. 시간이 멈춘 것만 같았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가 몸을 기울였다. 나도 모르게 눈을 감았다. 그의 입술이 내 입술에 닿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성태의 손이 내 얼굴을 감쌌다. 그의 손길이 너무나 부드러웠다. 거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입맞춤은 오래 지속되었다. 나는 그 순간 모든 걸 잊었다. 내 나이도, 철거될 포장마차도, 불확실한 미래도. 진이야. 그가 속삭였다. 반말이 나를 더욱 설레게 했다. 여기서 나가자. 내 집으로 가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을 뿐. 그날 밤 우리는 서로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었다. 오랜 시간 억눌러왔던 감정이 폭발했다. 그의 품은 따뜻했고 그의 손길은 다정했다. 나는 그날 밤 깨달았다. 내가 아직 여자라는 것을, 그리고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새벽녘 창문으로 비치는 희미한 빛에 눈을 떴을 때 성태는 내 옆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그의 얼굴은 잠든 모습이 마치 소년 같았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의 뺨을 쓰다듬었다. 이런 행복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 한 달 후면 모든 것이 변할 텐데. 하지만 그런 걱정은 나중에 해도 좋을 것 같았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저 행복하고 싶었다. 성태의 품에 다시 안겨 눈을 감았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며칠이 지나자 비가 그치고 공사장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 성태는 다시 일을 시작했지만 퇴근 후에는 어김없이 포장마차를 찾았다. 우리의 관계는 달라졌다. 단순한 사장과 손님이 아닌 서로를 의지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도 잠시 묘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다른 단골 손님들의 시선이 달라졌다. 수군거림이 들렸고 가끔은 노골적인 시선을 느낄 때도 있었다. 요즘 사장님 얼굴이 좋아 보이네요. 뭐 좋은 일이라도? 한 손님이 묻자 옆에 있던 다른 손님이 눈짓하며 웃었다. 나는 그저 미소로 넘겼지만 불편한 기분을 감출 수 없었다. 성태 씨, 사람들이 우리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날 밤 포장마차가 문을 닫고 둘만 남았을 때 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성태는 무뚝뚝하게 대답했다. 신경 쓰지 마요. 사람들 말이 뭐가 중요해요. 그의 말에 안심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다. 하지만 걱정은 그것뿐만이 아니었다. 요즘 들어 진수가 더 자주 포장마차를 찾았다. 그는 항상 웃는 얼굴이었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감정을 나는 느낄 수 있었다. 진희 씨, 생각해 보셨어요? 새 상가에 자리 마련해 드린다고 했는데. 진수가 또다시 그 이야기를 꺼냈다. 나는 정중하게 거절했다. 고맙지만 그냥 정리하려고요. 혹시 다른 계획이라도 있으신가요?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마치 내 마음을 읽으려는 듯했다. 나는 불편한 마음에 시선을 피했다. 아니요, 그냥 좀 쉬고 싶어서요. 그때 문이 열리며 성태가 들어왔다. 진수와 나는 대화 중이었고 그 모습을 본 성태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평소와 달리 구석자리에 앉았다. 성태 씨, 내가 반가운 마음에 불렀지만 그는 시큰둥하게 고개만 끄덕였다. 진수는 그런 우리를 번갈아 보더니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아, 이제 알겠네요. 그래서 거절하셨던 거군요. 그의 말에 나는 당황했다. 성태도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다. 진수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좋은 저녁 되세요. 두 분 다. 그가 떠난 후 포장마차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성태는 여전히 시선을 피했다. 무슨 얘기했어요? 그의 목소리에 질투가 묻어 있었다. 나는 가까이 다가가 설명했다. 아니에요. 그냥 세상가에 자리 준다고 했던 얘기예요. 당연히 거절했고요. 성태는 믿지 못하겠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두 분이 꽤 가까워 보이던데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재개발 때문에 자주 만나는 것 뿐이라고요. 성태는 소주를 한 잔 들이켰다. 그의 표정이 어두웠다. 사람들이 그러던데. 진희 씨가 조합장이랑 오래전부터 가까웠다고.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누가 그런 소문을 퍼뜨린 걸까? 아마도 진수가 직접 그랬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적 없어요. 그래요? 그럼 왜 항상 웃으면서 이야기해요? 내가 올 때마다 같이 있고. 성태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다른 손님들이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다. 나는 당황스러웠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랐다. 성태 씨, 오해하지 마세요. 나는 당신만 생각해요. 그는 한동안 침묵하더니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은 그냥 갈게요. 성태 씨, 내가 붙잡으려 했지만 그는 이미 포장마차를 나가고 있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내 마음도 무너져 내렸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손님들 앞에서 울 수는 없었다. 나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일을 계속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성태를 따라 밖으로 나가 있었다. 그날 이후 성태는 포장마차에 오지 않았다. 하루, 이틀, 사흘. 그가 없는 저녁 시간이 너무나 길게 느껴졌다. 나는 매일 문이 열릴 때마다 그가 아닐까 기대했지만 번번이 실망했다. 내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다. 포장마차에는 이제 웃음소리가 사라졌다. 진수는 가끔 들러 말을 걸었지만 나는 최대한 짧게 대답하며 거리를 두었다. 어쩌면 진수가 의도적으로 소문을 퍼뜨린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다. 일주일이 지나도 성태는 나타나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언젠가 그가 내게 알려준 주소를 찾아 그의 집으로 향했다. 성태의 집은 미추홀구 재개발 지역에서 조금 떨어진 오래된 빌라였다. 3층 건물 중 2층 계단을 올라 그의 집 앞에 섰을 때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처음으로 찾아온 것이다. 그날 밤 우리가 함께했던 곳은 그의 집이 아닌 여관이었다.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다. 한참을 기다렸지만 대답이 없었다. 다시 한번 두드렸다. 이번에는 안에서 희미한 기침 소리가 들렸다. 성태 씨? 저예요, 진희. 잠시 후 문이 천천히 열렸다. 그 앞에 성태가 서 있었다. 하지만 그의 모습은 내가 알던 모습이 아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몸은 땀에 젖어 있었다. 왜 왔어요?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독감에 걸린 것 같았다. 나는 망설임 없이 그의 집으로 들어갔다. 어떻게 된 거예요? 병원은 갔어요? 성태는 기운 없이 침대로 돌아가 누웠다. 그냥 감기예요. 곧 나아요. 하지만 그의 모습은 심각해 보였다. 이마에 손을 대보니 열이 심하게 올라 있었다. 나는 서둘러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이기 시작했다. 약은 먹었어요? 냉장고에 있어요. 나는 냉장고에서 약을 찾아 그에게 가져다 주었다. 물과 함께 약을 먹인 후 이마에 물수건을 얹어 주었다. 집안은 어질러져 있었다. 빨래도 쌓여 있고 설거지도 밀려 있었다. 얼마나 혼자 앓고 있었던 걸까? 진희 씨, 왜 왔어요? 그가 약해진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다. 걱정됐어요. 일주일 동안 안 보이길래. 성태는 쓴웃음을 지었다. 난 다른 남자랑 있는 당신이 걱정됐는데. 나는 고개를 저었다. 오해예요. 진수와 나는 아무 사이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한테 마음이 있는 건 맞지만 나는 단 한 번도 그의 마음을 받아준 적 없어요. 성태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그럼 왜 항상 그와 웃으면서 이야기해요? 그건 그냥 사람을 대하는 기본 예의였을 뿐이에요. 내 마음은 성태 씨만 향해 있어요. 그의 눈에 의심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나는 계속해서 설명했다. 진수는 내게 새 상가에 자리를 마련해 준다고 계속 제안했어요. 하지만 나는 계속 거절했죠. 왜냐하면 당신이 떠나는 곳에 나 혼자 남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성태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는 내 손을 꼭 잡았다. 미안해요. 오해했네요. 괜찮아요. 내가 제대로 설명했어야 했는데. 나는 부엌으로 가서 죽을 끓이기 시작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자주 해주던 죽이었다. 몸에 좋은 재료를 넣어 정성껏 끓였다. 그리고 성태에게 가져다 주었다. 먹어봐요. 기운 차릴 거예요. 성태는 조금씩 죽을 먹기 시작했다. 그의 표정이 조금씩 편안해졌다. 맛있네요. 남편이 아플 때 자주 해주던 거예요. 남편 얘기를 하니까 질투가 나네요. 그의 말에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의 이마에 키스했다. 이제 그런 감정은 당신만 향해 있어요. 성태는 내 손을 잡고 가슴에 가져갔다. 그의 심장 박동이 느껴졌다. 내 마음도 진희 씨만 향해 있어요. 그날 밤 나는 성태의 집에서 그를 간호했다. 열이 내릴 때까지 옆에서 지켜봤다. 그리고 아침이 밝아올 무렵 성태가 내 손을 잡고 말했다. 같이 살아요, 우리. 그 말에 내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59의 나이에 누군가와 함께 살자는 제안을 받다니.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설렜다. 정말요? 네. 포장마차가 철거되면 함께 새 출발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나왔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다. 네, 함께해요. 성태의 병이 나은 후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달라졌다. 이제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고 미래를 함께하기로 약속했다. 성태는 다시 포장마차를 찾았고 우리는 예전처럼 함께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시선은 따가웠다. 소문은 더 퍼졌고 이제는 노골적으로 우리를 향한 수군거림이 들렸다. 특히 진수의 태도가 달라졌다. 그는 더 이상 친절하게 웃지 않았고 필요한 이야기만 짧게 전달했다. 이제 20일 남았네요. 정리 잘하고 계세요? 진수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걱정 마세요. 혹시 새 거처는 정하셨나요? 그의 질문에 담긴 의도를 알 수 있었다. 나는 애매하게 대답했다. 아직 알아보는 중이에요. 진수는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한숨을 내쉬었다. 진희 씨, 정말 그 사람과 함께 하실 건가요? 그의 질문에 나는 놀랐다. 하지만 솔직하게 대답했다. 네, 그럴 생각이에요. 후회하실 겁니다. 그 사람 믿을 수 없어요. 진수의 말에 나는 눈살을 찌푸렸다. 무슨 말씀이세요? 성태 씨가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세요? 도박에 빠져 가정을 망치고 아내와 딸을 버린 사람이에요. 그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성태가 이혼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자세한 이유는 듣지 못했다. 하지만 곧 정신을 차렸다.
진수의 말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었다. 진수 씨, 과거가 어땠든 지금의 성태 씨는 성실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건 우리 둘의 문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진수의 눈에 분노가 스쳤다. 하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가 떠난 후 나는 혼란스러웠다. 진수의 말이 사실일까? 아니면 그저 질투에서 나온 거짓말일까? 그날 저녁 성태가 포장마차에 들어섰을 때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성태 씨, 이혼한 이유가 도박 때문인가요? 그의 표정이 굳어졌다. 한동안 침묵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누가 그런 얘기를? 아, 조합장이죠? 나는 대답 대신 그의 손을 잡았다. 진실을 알고 싶어요. 성태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네, 맞아요. 젊을 때 도박에 빠져 가정을 망쳤어요. 아내와 딸이 떠났죠. 하지만 그건 15년 전 이야기예요. 그 후로 도박은 끊었고 열심히 일하며 살았어요. 딸에게 매달 용돈도 보내고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나는 그의 손을 더 꼭 잡았다. 괜찮아요.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의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하죠. 성태는 놀란 듯 나를 바라보았다. 그래도 괜찮아요?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걸 알고도 우리 모두 실수를 하면서 살아요.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으려 노력했다는 거죠. 당신은 그 노력을 했잖아요. 성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내 손을 꼭 잡았다. 고마워요, 진희 씨. 그날 밤 우리는 더 깊은 대화를 나눴다. 성태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어떻게 도박에 빠지게 되었는지,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그리고 그 후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그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나도 고백할 게 있어요. 성태가 의아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자 나는 계속해서 말했다. 사실 남편이 돌아가신 게 아니라 자살했어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이 이야기는 아이들에게조차 제대로 한 적이 없었다. 남편은 사업에 실패하고 빚더미에 앉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나는 그 빚을 갚기 위해 포장마차를 시작했어요. 성태는 내 손을 꼭 잡았다. 힘들었겠네요. 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모든 빚도 다 갚았고 아이들도 잘 자랐으니까요.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나누며 더 가까워졌다. 과거의 아픔을 공유함으로써 더 깊은 유대감을 느꼈다. 그날 밤 포장마차를 닫은 후 우리는 함께 걸어 집으로 향했다. 별이 빛나는 밤하늘 아래 손을 꼭 잡고 걷는 우리의 모습이 마치 젊은 연인 같았다. 진이야. 응? 정말 함께 살자. 내가 평생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게. 그의 말에 나는 미소 지었다. 나도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게요. 서로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에는 확신이 있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더라도 우리는 함께할 것이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철거 예정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포장마차 주변은 이미 많은 건물이 사라지고 공사 장비들이 들어와 있었다. 이제 우리 포장마차만 외롭게 남아 있었다. 손님도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몇몇 단골들은 찾아왔다. 특히 성태는 매일 저녁 어김없이 나타났다. 그날도 평소와 같이 장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갑자기 문이 열리며 진수가 들어왔다. 그의 표정이 심각했다. 진희 씨,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진수는 자리에 앉더니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이거 보셔야 할 것 같아서요. 의아한 마음에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사진과 몇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다. 사진을 꺼내보니 젊은 시절의 성태였다. 그리고 그 옆에는 다른 여자가 있었다. 서류는 경찰 조서와 재판 기록이었다. 이게 뭐죠? 성태 씨의 과거예요. 단순한 도박이 아니라 사기죄로 실형을 살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여러 여자를 상대로. 나는 급하게 서류를 봉투에 다시 넣었다. 그만하세요. 이런 걸 왜 보여주는 거죠? 진수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진희 씨를 걱정해서예요. 그 사람은 당신 같은 나이 든 여성을 노리는 사기꾼이에요. 당신의 돈을 노리고 접근한 거라고요. 내 가슴이 아팠다. 성태가 그런 사람일 리 없다고 생각했지만 서류와 사진을 보니 혼란스러웠다. 증거가 있나요? 네, 여기 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다른 여성들에게. 그때 문이 열리며 성태가 들어왔다. 그는 우리를 보고 멈춰섰다. 진수와 내가 함께 있는 모습, 그리고 내 앞에 놓인 서류 봉투를 본 성태의 표정이 굳어졌다. 무슨 일이죠? 성태가 물었다. 진수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다. 진실을 알려주고 있었어요. 성태 씨. 성태는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했다. 진희 씨, 뭐라고 했어요? 이 사람이. 나는 혼란스러웠다.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성태 씨, 당신이 사기죄로 실형을 살았다는 게 사실인가요? 성태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사실이에요. 진수가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성태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하지만 그건 25살 때의 일이에요.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수표를 위조했죠. 3년형을 살았고 그 후로는 깨끗하게 살았어요. 지난 30년간 단 한 번도 법을 어긴 적 없어요. 그의 눈에는 간절함이 가득했다. 다른 여자들을 속이고 다닌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왜 10년 넘게 혼자 살았겠어요?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있겠어요? 나는 성태와 진수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진수는 여전히 냉소적인 표정이었고 성태의 눈에는 절박함이 가득했다. 진수 씨, 이제 가주세요. 내 말에 진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뭐라고요? 이런 증거까지 보여줬는데도 그 사람을 믿는다고요? 네. 성태 씨를 믿어요. 과거가 어땠든 지금의 그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요. 진수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한동안 나를 노려보더니 자리에서 일어났다. 후회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내가 도와주지 않을 거예요. 진수가 문을 세게 닫고 나간 후 포장마차에는 침묵이 감돌았다. 성태는 조심스럽게 내 옆에 앉았다. 정말 날 믿어요?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네, 믿어요. 우리 모두 과거가 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이고 앞으로예요. 성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내 손을 꼭 잡았다. 고마워요, 진이야.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밖에서는 공사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로웠다. 성태 씨, 나 이제 결심했어요. 뭐요? 포장마차가 철거되면 당신과 함께 새 출발할 거예요. 작은 식당을 열어볼까 해요. 당신이 함께 해준다면. 성태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당연하죠. 내가 장보기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뭐든 도울게요. 우리는 그날 밤 늦게까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어디에 식당을 열지, 어떤 메뉴를 팔지, 어떻게 살아갈지. 불확실한 미래였지만
함께한다는 사실만으로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설렜다. 성태가 떠난 후 나는 혼자 포장마차를 정리하며 생각에 잠겼다. 15년 동안 이곳에서 많은 추억을 쌓았다. 남편과 함께 시작했던 곳, 아이들을 키우며 고생했던 곳, 그리고 성태를 만나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 곳. 이제는 떠나야 할 시간이 됐다. 하지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가벼워졌다. 창밖을 바라보니 별이 유난히 많은 밤이었다. 나는 문득 깨달았다.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지금 여기 59의 나이에 찾아왔다는 것을. 포장마차 마지막 날이 밝았다. 15년 동안 지켜온 이곳을 오늘로 떠나야 했다. 아침부터 마지막 정리를 하며 추억에 잠겼다. 벽에 걸린 사진들, 단골 손님들이 남긴 쪽지들,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상자에 담았다. 성태는 아침 일찍부터 와서 나를 도왔다. 무거운 물건들을 옮기고 냉장고를 비우고 가스통을 정리했다. 그의 도움으로 일이 훨씬 수월했다. 여기 있던 거 다 가져갈 거예요? 성태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필요한 것만 가져갈 거예요. 나머지는 추억으로 남겨두려고요. 그는 내 어깨를 감싸 안았다. 괜찮아요? 오래 있던 곳이니까 서운하죠? 나는 미소 지었다. 괜찮아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시간이니까요. 우리는 함께 마지막 정리를 마쳤다. 저녁이 되자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다. 마지막이라고 소문을 들었는지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손님들도 있었다. 나는 그들을 위해 특별히 안주를 준비했다. 사장님, 다른 데 가면 어디서 찾아뵈어야 해요? 한 손님이 물었다.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아직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곧 소식 전할게요. 사실 성태와 나는 이미 새 식당 자리를 알아봐 두었다. 미추홀구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지만 조용하고 아담한 공간이었다. 다음 주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포장마차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 모두가 나를 위해 건배를 제안했고 추억을 나눴다. 성태는 조용히 한쪽에서 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에서 사랑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 마지막 손님이 떠나고 성태와 둘만 남았을 때 나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드디어 끝났네요. 성태는 내게 다가와 포옹했다. 아니요, 이제 시작이에요. 그의 말에 나는 미소 지었다. 마지막으로 포장마차를 둘러보았다. 빈 소주병들, 마지막 손님들이 남긴 흔적들. 모든 것이 추억으로 변해갔다. 가요, 이제. 성태가 내 손을 잡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지막으로 포장마차에 불을 끄고 문을 닫았다. 열쇠를 돌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15년의 세월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하지만 이상하게도 슬프지 않았다. 오히려 설렘이 가득했다. 어디로 가실래요? 성태가 물었다.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고 바람은 선선했다. 나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바다가 보고 싶어요. 우리는 택시를 타고 인천 월미도로 향했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바다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파도 소리가 귓가에 부드럽게 들려왔다. 우리는 나란히 벤치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다. 15년 전에 남편과 이곳에 왔었어요. 내 말에 성태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행복했나요? 그때는?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과거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랬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이 더 행복해요. 성태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그는 내 손을 꼭 잡았다. 나도 그래요. 당신을 만나기 전에는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내일이 기다려져요. 바다에 비친 달빛이 아름다웠다. 잔잔한 파도가 해변을 어루만졌다. 나는 문득 깨달았다. 이 나이에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일인지. 성태 씨,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우리가 젊었을 때 만났다면 어땠을까?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랬다면 우린 지금처럼 서로를 소중히 여기지 못했을 거예요. 젊을 때는 모든 걸 당연하게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잖아요. 그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나도 같은 생각이었다. 젊은 시절의 사랑은 뜨겁지만 성급했다. 하지만 지금의 사랑은 깊고 단단했다. 세월이 가르쳐준 지혜가 있었다. 그래도 아쉬운 건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젊었을 때보다 짧다는 거예요. 내 말에 성태는 내 얼굴을 감싸쥐었다. 그래서 더 소중히 여겨야죠, 하루하루를. 남은 시간이 30년이든 10년이든 우리는 매 순간을 행복하게 살 거예요. 그의 말에 눈물이 났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라 행복한 눈물이었다. 내 눈물을 닦아주는 그의 손길이 다정했다. 이제 우리 집에 가요. 성태가 말했다. 그의 집이 아니라 우리 집이라고 했다. 그 말이 내 가슴을 따뜻하게 데웠다. 택시를 타고 성태의 집으로 향하는 동안 우리는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스쳐 지나갔다. 새로운 시작을 향해 가는 길이었다. 성태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갑자기 나를 안아들었다. 뭐 하는 거예요? 나는 놀라 소리쳤지만 그는 웃기만 했다. 신부를 안고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의 말에 얼굴이 붉어졌다. 59의 나이에 신부라니. 하지만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오히려 가슴이 설렜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테이블 위에 작은 케이크와 꽃다발이 놓여 있었다. 그가 미리 준비해 둔 것이었다. 이게 다 뭐예요? 우리의 새 출발을 축하하는 거예요. 케이크에는 새로운 시작이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감동해서 말을 잇지 못했다. 성태는 샴페인을 따르며 말했다. 이 나이에 새 출발이라니 사람들이 웃을지도 모르겠네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웃든 말든 상관없어요. 우리의 행복만 중요하죠. 우리는 샴페인을 마시며 새로운 식당에 대한 계획을 이야기했다. 어떤 메뉴를 낼지, 어떤 분위기로 꾸밀지, 가게 이름은 뭐로 할지. 모든 이야기가 즐거웠다. 가게 이름은 어떤 게 좋을까요? 성태가 물었다.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가랑비는 어떨까요? 가랑비? 네, 가랑비에 옷 젖듯이. 우리도 서로에게 조금씩 스며들었잖아요. 성태의 눈이 반짝였다. 좋은 이름이네요. 가랑비 식당. 마음에 들어요. 우리는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다. 미래에 대한 꿈, 서로에 대한 감정,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모든 대화가 새롭고 설렜다. 잠자리에 들기 전 성태는 내게 작은 상자를 건넸다. 이건 뭐예요? 열어봐요. 상자를 열자 반지가 들어 있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소박하고 예쁜 반지였다. 결혼 반지까지는 아니지만 약속의 의미로 준비했어요. 언젠가 제대로 된 결혼식도 올리고 싶어요. 나는 울컥했다. 반지를 손가락에 끼우며 말했다. 고마워요. 정말 행복해요. 성태는 내 손을 잡고 입을 맞췄다. 나도 행복해요. 당신 덕분에. 이불 속에 누워 서로를 바라보는 순간 나는 깨달았다. 진정한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을. 59의 나이에 느끼는 이 설렘과 행복이 젊은 시절보다 더 크고 깊다는 것을. 그리고 인생은 끝까지 새로운 시작을 허락한다는 것을. 성태 씨, 네. 나이 들어서 이렇게 설레는 게
참 이상하죠? 그는 미소 지으며 내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이상하지 않아요. 나도 아직 남자인가 봐요. 당신을 보면 가슴이 뛰니까. 나도 아직 여자인가 봐요. 당신 때문에 다시 설렐 수 있구나 싶어요.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웃었다.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어 우리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내일은 새로운 날이 시작된다. 우리의 새로운 삶이. 한 달 후 가랑비 식당이 문을 열었다. 아담하지만 따뜻한 분위기의 식당이었다. 성태는 매일 아침 일찍 시장에 가서 신선한 재료를 사왔고 나는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다. 포장마차 단골 손님들도 찾아왔고 새로운 손님들도 늘어갔다. 식당을 마감한 후 우리는 종종 바닷가를 산책했다. 서로의 손을 잡고 걸으며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이었다. 그날도 우리는 해가 저무는 바닷가에 앉아 있었다. 진이야. 응? 행복해? 나는 그의 어깨에 기대며 대답했다. 너무 행복해요. 이 나이에 이런 행복을 느낄 수 있다니. 감사할 따름이에요. 성태는 내 손을 꼭 잡았다. 나이 들어서 누군가를 기다리게 되는 건 참 좋은 일이더라. 그의 말에 나는 미소 지었다. 그렇다. 나이 들어 누군가를 기다리는 마음, 누군가에게 기다려지는 마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제야 알 것 같았다. 붉은 노을이 바다 위로 퍼져갔다. 그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미래를 바라보았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이 우리에게 남아있는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시간을 우리는 함께할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가랑비에 젖듯이 서서히 스며든 사랑. 그것이 우리에게 준 선물은 새로운 시작이었다. 늦게 찾아온 사랑이었지만 그래서 더 소중하고 깊은 사랑이었다. 나는 알았다. 진정한 사랑은 언제나 가능하다는 것을, 그리고 인생의 황혼기에도 아름다운 시작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없이 노을을 바라보았다. 말이 필요 없었다. 서로의 손을 잡은 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 이것이 사랑이었다. 가랑비처럼 조용히 가지만 깊숙이 스며드는 사랑.